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불과 12일 만에 끝이 났는데 그 12일간의 양쪽의 서로 간의 공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한쪽은 정말 무인지경으로 다 뚫려서 국토 구석구석까지 폭격을 당했고, 또 한쪽은 많은 미사일을 쐈습니다마는 수백 발을 쐈습니다마는 그 미사일 중에서 맞은 건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냥 한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1000만 명 인구 중에서. 그게 바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의 미력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MD 작전, 미사일 방어 작전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지금 59대 있죠. 그 F-15K로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희망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전진 배치 항모 임무를 시작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죠. 25년 6월 15일 필리핀에서 이렇게 작전하는 모습을 그들이 사진을 찍어서 홍보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F-35C 전투기가 착함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F-35C 전투기와 함께 갑판 한쪽에는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F-35C 이렇게가 결합이 되어서 최강의 능력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 조지 워싱턴은 전진 배치 항공모함, 그러니까 타 지역에, 미국이 아니고 타 지역에 고정 배치된 항공모함으로서는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한 항공모함이다 라는 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이전에 로널드 레이건은 F-35 탑재를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F-35C가 관심인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또 이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더라. 바로 여기 있는 슈퍼호넷입니다. 슈퍼호넷들. 슈퍼호넷 구형인데 그게 왜? 바로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항모 탑재용 슈퍼호넷 전투기 3개의 비행대가 있습니다. 그 3개의 비행대 모두가 이 AIM-174B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모습이 다 식별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아주 덩치가 큰 미사일이 있죠. 이게 바로 AIM-174B라는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건 원래 군함에 장착하는 함대공 미사일이에요. 바로 아주 유명한 SM-6 미사일입니다. 그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군함에서 쏠 때는 이 지상에서 또 해상에서 그러니까 해발 고도 제로에서 중력을 거스르고 쫙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로켓 부스터가 있습니다. 이 부스터를 떼고 부스터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에 장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쿠니 기지의 항모 지원 임무를 맡은 3개 비행대가 모두 이 174B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174B 공대공 미사일이 뭐길래 신인균이가 저렇게 열을 내냐라는 건데, 자, 25년 6월 23일 네발뉴스가 보도했어요. 자, 이 공대공 미사일인 174B로 MD를 준비 중인 미국이에요. 탄도미사일과 급총수 무기까지 이거로 다 그냥 제압하겠다라는 건데, 자, 보도를 보면 MDA 입찰 공고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해 설계된 신형 탄두를 개발, 시험 및 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SM-6 공중 발사 능력 AIM-174B를 명시했다. 이 AIM-174B는 종말 단계에서 공중 이동 표적, 고속 표적,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성능이 입증된 함대공 미사일 SM-6의 직계 후속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입찰 공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M-6의 공대공 버전인 174B로 이미 성능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또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탄도미사일만큼 빠르면서 막 회피기동하고 유도하고 이게 극초음속의 특징이죠. 그거에 대한 여격 성능이 다 이미 입증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슈퍼호넷 전투기에 이 SM-6,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입증된 이 SM-6를
공대공으로 장착한 슈퍼넷들이 한반도 전구에 대량 배치된 거죠. 자, 슈퍼넷 전투기에 SM-6, AIM-174B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지금 4발, 양쪽에 2발, 4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 날개에 암람 미사일 1발씩, 여기도 1발씩, 그리고 또 윙팁에 사이드와인더 9X 1발씩 해서 지금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슈퍼넷 전투기인데, 자, 이 슈퍼넷 전투기에 장착된 이 덩치 큰 미사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SM-6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공 버전으로 AIM-174B인데 이게 발사 중량이 860kg입니다. 아주 무겁죠.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무겁다 보니까 전용 발사대가 있어야 돼요. 이 전용 발사대 이름은 BRU-32라고 하는 모델의 전용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 사거리는 부스트가 없기 때문에 최소 400km 이상에서부터 600km 이상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함대공 버전으로 쏘면 중력을 이 해발고도 제로에서부터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속도도 제로죠. 해발고도 제로, 속도 제로에서 그냥 가속해서 고도를 올려서 쫙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 끝에 고도도 잡고 속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전투기에서 쏘면 거의 마 1에 가까운 속도에서 시속 900km, 1000km 이런 속도에서부터 하늘 위, 그러니까 10km 이상 고도에서 쏴버리니까 이미 중력을 다 거슬러 올라왔고, 그리고 속도도 거의 마 1 가까이 붙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3.5 이상이다 라는 건데요. 자, 이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북한이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들 중에서 KN-24,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24,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이 두 가지 모델이 사드나 또 SM-3, 특히 이제 SM-3의 요격 고도 밑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SM-3가 작동을 못해요, 이거. 그 상황에서 이 AIM-174B가 SM-3를 대신해서 이걸 제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22년 1월 28일 연합뉴스 등 보도 나왔던 걸 종합하면, 북한은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해 탐지와 요격이 어렵게 하고 저고도로 비행해 표적에 명중하는 능력을 통해 요격망까지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20km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최저 고도다. 지난 17일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의 정점 고도가 42km, 지난 14일 평북 의주의 철로 위에 열차에서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의 고도는 36km였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세 종류의 미사일 발사했는데 정점 고도 20km, 정점 고도 42km, 정점 고도 36km 이렇게 다양한 고도의 미사일을 쐈는데, 자, 42, 36, 20 여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조 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할 SM-3 미사일이 있는데, 그 SM-3 미사일의 블락 1B 같은 경우에 구형이죠. 구형이다 보니까 최저 요격 고도가 150km, 최고 요격 고도가 600km 고도예요. 그런데 얘들은, 북한의 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그 밑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SM-3 블락 1B가 요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SM-3 블락 2A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저 고도를 확 낮췄습니다. 최저 고도 33km, 최고 고도 1500km. 근데 이건 너무 비싸요. 아무튼 33km 들어오는데, 그러면 20km, 36km 이거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블락 2A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연합 MD 이런 것들을 오해를 중국에 강하게 줘서 중국에게 밑보기 싫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조대왕급에 장착하는 SM-3로는 이걸 이런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40km 최저 고도에서 150km까지,
사드도 요거 안 되죠. 그런데 사드는 또 종말 단계이기 때문에 뭐 종말 단계인데 저는 지금 종말 단계 마지막 내려 꽂힐 때 요격하는 거 이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SM6로 하면 참 좋은데 SM6는 고도 0에서부터 34km까지 고도에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고도 20km짜리, 정점고도 36km짜리, 그리고 북한판 ATACMS라고 하는 K-24 정점고도 42km인데 이게 정점고도 찍기 전에 또는 찍고 나서 내려 꽂히기 시작할 때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바로 이 SM6 그리고 SM6의 항공기 장착 버전인 174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군, 한국 미사일 방어 전력의 틈새에 있는 이런 요격 자산이 되는 겁니다. 틈새, 틈새에 있으면 틈새를 메워야 되죠. 네, 메워야 된다는 말은 도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AIM-174B를 활용한 MD캡. MD캡이 뭐냐? 이 캡이 전투 공중초계 아니겠습니까? Combat Air Patrol, 전투 공중초계 해서 지금도 뭐 F-16이다, F-15다 뭐 이런 전투기들이 계속 낮에는 몇 대, 밤에는 몇 대, 또 뭐 휴일에는 몇 대,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대수를 해서 한국,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계속 초계를 돌고 있죠. 전투 공중초계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전투 공중초계를 돌 때의 무장은 주로 공대공 무장, 적기가 바로 내려온 것을 요격하기 위한 공대공 무장. 그리고 이제 또 비상대기조가 또 공군기지마다 또 다 있습니다. 뭐 5분 대기조, 10분 대기조 다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공대공 무장도 있고 공대지 타격 무기도 있어요. 왜? 적의 미사일이 갑자기 작동한다. 그럼 확 떠서 이제 미사일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전투 공중 초계 캡도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MD 캡도 해야 된다. MD 캡.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무기를 장착하고 캡. 그러니까 전투 공중 초계를 돌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슈퍼넷에 장착할 수 있는 174B 그거 우리 F-15K에도 장착할 수 있어요. 그거 만약에 한 2대를 평시에 MD 캡을 돌리면 여기에 4발 슈퍼넷이 4발 달았죠. 근데 F-15K는 한 6발 달 수 있습니다. 더 덩치가 크고 세니까. 그렇지만 뭐 연료 소모하고 하니까 4발 달아다 치고 4발 4발이 2대면 8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8발의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가 쫙 돌고 있으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최소 4발에서 최대 8발까지의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한국 전투기에 이렇게 174B를 장착하고 2대가 쫙 초계를 돌고 있으면 8발인데 야, 이거 한미 정보 당국의 눈을 속이고 8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를 순식간에 꺼내가지고 쏠 수 있을까? 곤란하겠죠. 한두 대는 싹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대가 동시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기립하고 막 쏘고 할 수 있을까? 네,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쏘면 그냥 멀리서 여기서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 쪽으로 사거리가 400에서 600km 되니까 쫙 여기 지금 400km를 도시간 건데 쫙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그냥 뭐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북한 영공에서. 북한 영공에서. 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동해 쪽으로 쏘는 거, 딱 쏘는 거 방향 보면 처음 0.5초에 딱 스타트하는 방향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놔둬. 그런데 뭐야? 남쪽으로 날아와? 근데 각도가 뭐야? 이거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각도잖아.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174B 쏴서 북한 영공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자, F-15K에 호환 가능하다. 자, 요겁니다. 바로 RBU-32 렉인데 이걸 F-15K, 그러니까 F-15에 장착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로키드 마틴이 마코라는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그 마코라는 미사일을 F-15EX, 그러니까 F-15의 성능 개량형이 EX죠. 그 EX에 RBU-32 렉을 통해서
174B 오늘의 주인공 174B를 장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F-15에 된다는 말입니다. RBU 31핵을.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지금 당장도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F-15K를 F-15EX로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때 업그레이드 할 때 야, 이 렉도 포함시켜 하면은 우리도 174B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북한 영공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카타르 여객전을 보면 카타르는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없고 전부 팩3 MSE였어요. 최대 사거리 50km죠. 그래서 팩3 MSE로 요격을 했는데 알-우데이드 기지가 카타르의 수도 도하 더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미사일은 이란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오죠. 그걸 알-우데이드 기지 쪽에 있는 팩3들이 요격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도하, 카타르의 수도, 우리가 지금 서울이죠. 25km 지점. 그게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사일 잔해가. 미사일 추진체 미사일 몸통 부서지고 난 쪼가리 이 책상보다 더 큰 엔진 이런 게 그냥 도하 시내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기지, 성남기지, 오산기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또는 천궁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요격한다? 그러면 서울, 강남, 강북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잔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격을 다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북한 영토, 상공, 북한 영공에서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좋냐. 우리는 피해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 174B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비싼 걸 왜 사냐? 돈이 썩어남아 도냐? 라고 할 수 있는데 174B 지금 저율 초도 생산 과정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상태죠. 저율이니까 풀레이트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팩3 MSE 천궁2하고는 가격이 좀 다르겠죠. 현재는 좀 비싼 상태인데 풀레이트로 양산 들어가면 좀 싸집니다. 물량이 늘어나니까. 현재 430만 달러. 430만 달러 같으면은 발당 한 60억. 예. 와, 60억짜리 대공 미사일 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옆에 앉은 박사님께 그랬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SM3 한 발에 얼마입니까? 한 300억 할걸요? 제가 그러니까 300억! 오! 아니 박사님 300억짜리 미사일 두 발 쏴서 600억 그걸 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발 요격하면 어느 게 이깁니까? 핵미사일 맞아서 30만 명 죽거나 그거 하고 600억 투자해서 300억짜리 두 개 600억 투자해서 핵미사일 막아내서 수십만 명 안 죽게 되면 어느 게 이기냐? 싼 거 아닙니까? 싸다 이거예요. 하물며 300억도 싼데 이건 더 싸죠. 한 60억. 그런데 팩3 MSE 이번에 이제 카타르 방공전 했던 그 팩3 MSE 단거리 미사일이죠. 50km 날아가는 거. 그것도 한 발에 420만 달러.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174B가 더 싸겠죠. 이제 풀레이트로 들어가면 천궁2 같은 경우에 풀레이트로 지금 해서 150만 달러. 와, 그럼 천궁2 싸네. 그거 하지. 천궁2는요 20km밖에 안 날아가요. 20km. 여객고도도 20km. 완전히 종말당의 최하층 방어. 이거 안 되고 북한 영공에서 완전히 그냥 종말 단계 속도 잔뜩 붙어서 내려올 때 말고 중간에 속도 제대로 안 붙어 있을 때 또 무슨 회피 기동 안 할 때 그때 때리면 훨씬 더 성공률 높죠. 그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말 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을 성향을 떠나서 그 마음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 공세적 MD로 국가 의무를 다하라. 부디 다해서 우리 영토에 잔해가 떨어지고 우리 영토에 탄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 막자. 그러려면 F-15K 업그레이드 할 때 이 BRU-32 렉 장착하고 이 AIM-174B 도입하고 해서 북한 영토에서 쏘는 족족 그냥 다 떨어뜨려버리는 이 공세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